인권 피해자를 위한 구제 절차의 제공. 이번 시간에는 인권 피해자를 위한 구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을 통해 구제와 구제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외부의 사법적, 비사법적 고충 처리 절차 이용 시 기업이 해야 할 역할을 설명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 고충 처리 절차를 제공할 때 필요한 절차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 차원의 구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 정립. 기업 차원의 구제 절차는 피해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구제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의 보장, 사과, 배상, 명예회복, 금전적 및 비금전적 보상과 형벌이 있습니다. 구제의 형태 중 일부는 사법적 메커니즘 안에 있는 경향이 있지만 많은 경우 비사법적 절차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적절한 구제는 적절한 보상이 뒷받침된 복직일 것입니다. 기업은 인권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구제 방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구제 요청을 제기한 사람과 직접적으로 상의하고 가능한 선택사항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구제 중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없다면 법원, 행정 절차 혹은 상호 합의된 절차 등 적법하고 독립적인 구제 절차가 가장 적절합니다. 기업이 피해를 야기했거나 기여한 경우 기여가 되는 행동을 중단하고 구제를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사법적 절차 혹은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간주되는 비사법적 절차를 통할 수 있습니다. 구제는 또한 기업에서 제공하거나 참여하는 구제 절차를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구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영향을 초래하거나 기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구제는 영향에 기여한 행위자가 제공하거나 협조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향이 기업의 운영과 관련이 있으면 영향력을 활용하여 해당 영향이 지속되거나 재발할 위험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또 영향을 초래했거나 기여한 의혹이 있지만 기업은 그 의혹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기업은 해당 문제에 대해 조사하여 자신의 입장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법원 혹은 행정 절차를 통한 해당 이슈에 대한 사법적 조사 절차 및 판결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업은 피해에 기여한 경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연루되어 있는 경우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루만 되어 있는지 기여했는지에 대한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신들의 가치사슬 안에 다른 행위자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인권 침해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고의 인권 정책과 구제 절차가 시행 중이더라도 인권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개인이 실수를 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기업이 준비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협력사, 공급자 혹은 정부가 기업의 제품, 서비스 혹은 기술과 연결되어 인권을 남용하는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의 기대가 변화하여 기존에 합의했던 접근 방법이 도전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권 실천 점검 의무의 평가를 통해 기업은 과거 혹은 현재의 영향에 주목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영향은 이해관계자 참여 절차, 현장 직원의 관찰,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와 함께 일하는 집단 혹은 조직의 피드백, 학계 연구자들, 언론 보도와 같은 다른 채널들을 통해 명확해지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인권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 의혹이 있을 경우 빠르게 대응할 명확한 절차를 사내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검증되지 않고 고려되지 않은 접근 방법을 적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부정적 인권 영향을 만들어내거나 증가시키게 됩니다.
기업 차원의 구제 절차는 공식적인 수단이며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고충을 제기함으로써 구제를 모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 차원의 구제 절차는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기에 식별하고 영향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구제를 포함한 해결책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에 의해 대표되는 노동자의 경우 경영진 및 그러한 노동조합을 포함하는 노사관계 절차 자체가 기업 차원의 구제 절차의 형태입니다. 기업 차원의 구제 절차는 기업의 인권 실천 점검 의무 절차를 지원하고 기업 전반의 인권 존중 책임을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구제 절차 방식을 살펴보면 첫째,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활성화합니다. 이것은 구제 절차를 설계하는 과정이 이미 이러한 논의에 기여합니다. 둘째, 영향을 식별하고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기업의 영향평가 절차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셋째, 영향에 대한 기업의 대응 효과성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는 기업이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한 것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기업이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들의 고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와 신뢰를 형성하고 관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인권 영향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이는 인권 존중에 대한 기업의 약속을 정착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영향, 고충 처리,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 경영진이 이용 가능한 정보의 질을 개선합니다. 이는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경영진의 지원을 확고히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정책, 절차 혹은 관행에서 취약점이 어디인지 보여줍니다. 이는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필요합니다. 한편 기업은 고충 제기자에 관한 비밀을 존중하고 그에 대한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외부 구제 절차와의 연계와 협업. 고충 처리 절차의 전체상을 그린다는 것은 해당 절차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이라 인식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행정적, 사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용할 만한 절차는 국가 옴부즈맨 또는 기업의 제품, 서비스, 그리고 기술 등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유사한 사무소, 기업 관련 고충을 처리하는 국가인권기구,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사례를 다루는 국내 연락사무소, 양자 및 다자 간 국가협정 등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합법적이지 않고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지 못할 경우 다른 채널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노동사무소나 국가가 인증하는 노동분쟁 해결기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충을 제기한 사람은 기업에 직접 접근하기보다는 사법체계나 행정 절차를 통해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모색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사법체계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 상황에서 기업은 국가 기반의 고충 처리 절차를 기업의 자체 절차로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기반의 고충 처리 절차에는 기업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종류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고충의 내용이 범죄를 포함하거나 당국 혹은 국가기관을 포함하는 경우 기업은 고충을 당국으로 회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지배가 약하거나 부패가 심한 곳에서는 고충을 제기하는 사람이 보복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충이 보고되는 방법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업은 자신들의 공급업체들이 노동자를 위한 자체 고충 처리 절차를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절차는 가능한 한 합법적인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대표를 포함해야 합니다. 기업은 공급업체의 고충 처리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공급자의 노동자를 위한 예비 채널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급업체의 고충 처리 절차는 기업의 운영과 연결된 인권 영향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업은 계약 시 공급업체들이 자체적으로 고충 처리 절차를 수립하고 고충의 결과와 핵심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인권 영향의 위험이 특히 높은 공급업체에게 유용합니다. 효과적인 기업 차원의 고충 처리 절차 제공. 어떤 기업은 노동자와 외부 이해관계자들을 위한 별도의 고충 처리 절차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결합된 절차 혹은 접촉 포인트를 가짐으로써 피고용인 및 다른 노동자, 공급업체와 공급업체 직원, 고객, 사용자, 그리고 또한 잠재적인 다른 협력사로부터 고충 접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후에 각기 다른 절차를 통하여 고충이 처리되도록 분배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접근 방법이 채택되었던 간에 고충 처리 절차는 기업의 지역적 운영 상황에 맞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운영하는 곳에 가깝게 설계하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은 내부 시스템 위에 구제 절차를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 고발 절차, 고객 불만 관리 시스템 등이 여기 속하는데 이러한 기존 시스템은 이미 개인이 인권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중요한 장을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고충 처리 절차의 장점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대한 유용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충이 제기되는 것이 직원에 대한 위험이 아닌 동시에 반드시 기업이 노동자, 고객, 사용자 혹은 다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관계에서 실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충이 발생하는 지점에 정책, 절차 혹은 관행에 취약점이 있고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고충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절차 설계 시 기업의 핵심 기능 및 부서의 사람들, 특히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고충이 제기될 수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면 절차에 대한 지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충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관련된 기능, 부서는 조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들을 해결책 식별 및 이행에 개입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의 예방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해당 부서가 개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각한 개인 혐의가 있거나 고충에 대한 신뢰할 만한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그러합니다. 고충 처리 절차의 범위 정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충 처리 절차의 범위는 영향이 확대되는 것을 조기에 피하고 근본 문제를 다루기에 충분할 만큼 넓은 범위를 다루어야 합니다. 고충 처리 절차를 특정 인권 문제나 특정 법률 및 기준 위반에 대한 주장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확하게 근거 없는 고충에 대해서는 배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조사나 주의 없이 근거 없는 불안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충 처리 절차의 범위는 취약, 소외된 개인들의 취약성을 높이지 않고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방안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고충 처리 절차는 고충 사항에 대한 처리 기한을 맞추지 못한 경우, 고충이 잠재적으로 심각한 인권 영향을 제기하는 경우, 고충이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경우, 고충에 다른 기업 혹은 공무원이 연루되는 경우에는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일부 특정 사안은 관계 당국에 넘기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고충을 제기한 사람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확대된 결과로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인과 달리 노동자의 경우 고충을 처리하는 가장 적절한 채널은 보통 노동조합과 기업의 경영진 사이의 논의를 통하거나 혹은 노동조합과 협력사 또는 관계된 공급업체의 경영진 사이의 논의를 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형성하고 가입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를 고충 처리 절차의 설계, 검토 혹은 감시에 공동 참여시키는 것은 특히 기업 혹은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신뢰가 낮은 곳에서 필요합니다. 노동자의 감정적 니즈를 다룰 능력이 있는 전문 상담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상담사에 의한 기밀의 전문적인 취급,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평범한 것에서 중요한 것까지 모든 문제에서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온다면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신뢰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접근 포인트를 제공하고 접근 포인트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접근 포인트의 예를 들면 익명의 고충 상자나 핫라인 이메일, 노동조합 대표, 선출된 노동자 또는 생산라인 관리자, 상담실 혹은 옴부즈맨 사무실을 포함합니다. 고충 제기에 대한 효과적인 후속 절차가 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핫라인이나 고충 상자를 통하는 경우 그러합니다. 고충 처리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은 절차를 좀 더 엄격하고 관리가 용이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교육을 통해 노동자가 고충 처리 절차를 이용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 및 지역 시민사회 활동가들과 함께 어디에서든 가능합니다. 취약, 소외된 개인 혹은 집단의 고충이 접수되었을 때 접수된 시점을 식별하고 접수 시점을 고려하여 고충을 처리하고 적절한 구제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피드백은 지속적인 학습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충 처리 절차 결과에 대한 적절한 형태의 소통은 노동자와 관리자 모두에게 그것의 이용 가치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고충 처리 절차는 노사 간 대화 업무와 별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기업이 문제가 있을 때에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그러한 대화가 고충 처리 절차가 수행하는 역할을 다루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기업은 공급업체가 초래한 부정적인 영향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업은 구제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은 공급업체가 우려하는 이슈를 공급업체와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공급업체가 직접 대처하고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둘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서 공급업체를 지원하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형사 문제를 제기하는 해당 당국에 문제를 전달합니다. 넷째, 이 경우 고충 제기자가 보복당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장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자가 노동자를 위한 고충 처리 절차를 설계할 때 지원합니다. 협력 공급업체가 있는 기업은 가능한 노동조합과 다른 시민사회 파트너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고충 처리 절차 모델 또는 절차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기업 차원의 구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 정립에서 실행 가능한 구제 절차가 있다는 것은 부정적 영향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인권 존중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침해에 대한 구제를 제공하는 가장 체계적인 방법 중 하나는 기업 차원의 구제 절차를 통하는 것입니다.
외부 구제 절차와의 연계와 협업을 할 경우에는 정부나 제3의 기관이 제공하는 구제 절차를 통해 인권 피해자들이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대안적 채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권 피해자는 자신이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이용 가능한 채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외부의 구제 절차는 기업 차원의 고충 처리 절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해 관계자들이 선호하는 접근 방법을 보여주고 기업 차원의 고충 처리 절차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업 차원의 구제 절차를 통해 합의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공식적인 절차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기업 차원의 고충 처리 절차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UN 이행 원칙에 따르면 고충 처리 절차는 정당하고 접근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공평하고 투명하고 권리와 양립하며 대화와 참여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 학습의 원천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이 대개 기업이 제공하는 구제 절차의 질과 관련이 있지만 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일치하여야 한다는 중요한 요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업 차원의 고충 처리 절차는 사법적 혹은 다른 국가 기반의 구제 절차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역할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고충 제기자에 대한 보복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항시 취해야 합니다.